명칭 바꿔야 하는 거 아님? 최근 한국에서 발견된 기록 하나 때문에 독일은 물론 전 세계 천문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에 많은 천문학자는 418년 만에 밝혀진 새로운 사실을 믿지 못하겠다며 한국을 방문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직접 두 눈으로 진실을 알게 된 과학자들은 과학계의 역사가 전부 바뀔 수 있다며 황급히 이 사실을 무마하려고 한다는데요. 마지막 점성술사이자 첫 천체 물리학자. 이 말은 다름 아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 중 한 명인 칼 세이건이 케플러를 두고 한 말인데요. 그리고 요하네스 케플러가 최초로 발견하고 연구한 것으로 알려진 케플러의 초신성은 한동안 인간의 맨눈으로 관찰된 마지막 초신성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었죠. 그런데 케플러보다 먼저, 그것도 더욱더 상세한 기록이 발견되어 전 세계 천문학계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바로 조선 왕조실록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수정할 사항이 생겨도 지우지 않은 기록물로 유명하죠. 회의 내용뿐만 아니라 잡담, 발언 철회에 철회까지 적혀 있을 정도로 아주 꼼꼼하게 적혀진 기록물인데요. 이렇게 꼼꼼하게 적힌 기록물이 21세기 독일의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1604년 밤하늘에 유독 빛이 나는 별 하나가 뜨게 됩니다. 금성을 제외한 다른 별들보다 빛났다고 하죠. 겉면 밝기는 마이너스 2.5등급으로 3주 이상 관측이 가능했답니다. 관련 내용은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 아랍에서도 관련된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주광인 요하네스 케플러는 1604년 10월 17일을 시작으로 1년 넘게 이 별을 연구했는데요. 그 공을 기려 케플러 초신성으로 불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 별에 관한 기록은 조선 왕조실록 중 선조실록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1604년 10월 13일부터 약 7개월 동안 관찰한 내용인데요. 수준 높은 기록에 역사는 뒤바뀌게 됩니다. 별의 크기를 구분하는 형은 성간거리를 재는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천문학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케플러의 연구만으로 해당 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었죠. 케플러가 관찰할 당시 날씨가 좋지 않았고 첫 발견일인 10월 9일부터 본격적인 관찰 시작일인 10월 17일까지 공백 기간이 꽤 길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케플러보다 일찍 시작된 선조실록의 연구 내용이 별의 크기를 구분할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해당 기록을 통해 과학자들은 이 별이 1A형임을 확신하게 되었죠. 이 발견을 계기로 전 세계 천문학자들은 케플러의 연구보다 선조실록을 더 자주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1년 넘게 연구했던 케플러의 기록물보다 7개월 꼼꼼히 기록한 선조실록이 더 추대받게 되는 아이러니. 케플러보다 선조실록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왜 계속 케플러 초신성이라고 불리는 건지 하루빨리 조선 초신성으로 불렸으면 하는데요. 케플러가 지금 살아있었다면 자존심 상해했겠죠. 케플러도 케플러지만 약소국한테 세계 최초 타이틀을 빼앗긴 독일. 심기가 많이 불편했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미 한국에게 세계 최초 타이틀을 빼앗긴 이력이 있기 때문이죠. 구텐베르크 성서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1년까지 세계 최초 금속 활자본은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서였습니다. 그리고 2001년 세계 최초 타이틀은 직지 심체 요절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직지는 1900년과 1972년 세계에 알려진 바가 있었는데요. 아시아를 무시하는 세계관 때문에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기까지 100년이 걸리게 됩니다. 1900년 파리 엑스포에 처음 나타난 이후로 직지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한 구석에 처박히게 되는데요. 1972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한 사서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사서는 바로 한국 최초의 프랑스 여성 유학자인 박병선 박사인데요. 서양인들의 갖은 무시와 비하 속에서도 박병선 박사는 직지가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 앞서 만들어진 금속 활자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당연히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죠. 금속 활자 인쇄물이 서양에서 시작되었다고 믿고 싶었던 서양인들은 이 사실을 무시했고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지 못하게 갖은 방해 작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직지가 인쇄된 흥덕사가 발견되면서 직지는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세계 최초 타이틀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서양인의 희망과 달리 조선 과학기술의 위대함은 날이 갈수록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증명되고 있네요. 한편으로는 과학계는 동양의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의 업적을 계속 빼앗기니 배가 아플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유네스코는 한국을 방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전 한국은 일제시대 때 파괴된 수원화성을 복원하고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만 단박에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 훼손된 수원화성을 복원한 후 수원시는 이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했죠. 하지만 유네스코
유네스코의 답변은 가관이었습니다. 유네스코는 건축물이 원래의 설계도가 아니라 보건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복원되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한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보이다 못해 흘러넘쳤죠. 그러나 무섭도록 치밀하고 꼼꼼한 한국인을 무시한 대가로 수원시는 화성성역의궤를 제출하게 됩니다. 화성성역의궤란 1801년에 지어진 책으로 수원화성 축성계획, 제도, 법식부터 인력의 인적사항, 소재의 출처 및 용도, 예산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를 본 유네스코는 바로 태세 전환을 해 수원화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킵니다.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수원화성에 유네스코도 인정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이라는 걸 짐작했던 모양인데요. 조선의 우수함을 막는 건 타국의 시기와 질투밖에 없었는데 더 이상 이를 부정할 수 없었나 봅니다. 이젠 서양인들이 조선의 치밀하고 꼼꼼한 기록물과 수준 높은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세종실록이 인용되기도 했다죠.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기록물의 수준도 매우 높았던 조선, 예나 지금이나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빨리빨리의 나라라는 명성에 어울리는 속도감까지 겸비했으니 따라올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조선 과학기술의 명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의 과학자분들 힘내시길 바라며 또 어떤 기록으로 전 세계를 뒤흔들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